쌤 먼저 갈까?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저 일찍 선생님이- 끝내주셔서 먼저 가실 것 같아요. 먼저 가기 위해서 네, 먼저 아니, 딱 선생님 먼저 끝나지만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선생님을 태워갖고. 아 한결 쌤은 그 동네에서 집 근처에서 수업하고 있지. 강남에서. 선생님 보니까 이게 훨씬 한 1시간 정도 일찍 한 끝내주셔서. 시간 반? 저번 주에 대충에서 중딩 하나가 자살했대. 어머. 그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성경 아파트인가 어디서 자살했다고 오늘 들었었는데. 뉴스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대치동 거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소식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그건 너무 드라마 아닌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다고요? 너무 많고 어차피 그것쯤은 감수하고 들어가는 동네? 아니 그 정도예요. 거의 학대하다시피.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글쎄 모르겠어. 오늘 아마 한결쌤 오전 수업이 대치동 수업이었을 거란 말이지. 대치동 수업에 걔가 내게 중학생인데 다음 주 일요일 날 네덜란드인가 뉴질랜드인가로 여행을 한다고 했어. 여행? 근데 저녁 비행기에 오전에 수업하고 간대. 한결쌤 31일 날 우리 토요일 날 비행기 떨어졌잖아? 한국에? 떨어졌어요? 아니 네. 아니. 왔다. 아, 저런 새끼 무슨 국어를 넣어. 근데 그니까 어머님이 그럼 일요일은 수업하실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일요일에 수업했지. 와. 그런 어머님들이 많은 한길쌤 한국 오자마자 숨이 탁 박히셨겠다. 그냥 한결쌤도 그러려니 해. 한결쌤도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수업 했던 애가 아니 아니 모르는데. 몰라요. 근데 중딩이 이제 뭐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애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대치동에서 죽은 애들은 좀 뭐랄까 멘탈이 약해서 죽었다? 약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왜냐면 혼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집값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약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동네의 문제로 치부하진 않아. 진짜? 되게 잔인한 적이지. 그래서 글쎄 되게 뭐랄까 내가 보기엔 운명이 순응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뭐 잘 이렇게 가는데 굳이 체제에 반항하고자 하는 애들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런 애들 적당히 돈질을 하면서 지도르고 적당히 돈질을 하면서 적당히 이 그 사교육 이 틀에 맞춰져서 그렇게 살면 애들이 충분히 행복하게들 살더라고. 근데 체제에 반항하는 애들은 불행하지. 그런 애들이 있어. 어떤 애였는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그치. 뭐 어느 약간 좀 이 동네나 저 동네나 가면은 저기 교육열이 높은 동네 가면 그런 괴담들이 다 하나씩 있는데 대치동은 이제 수능 성적표 관련이었고 분당은 이제 한길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 그랬어요. 분당 쪽은 중간고사 성적표인가 기말고사 성적표였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도 들들고 끄니까 엄마가 원하는 성적을 해놓고 이제 엄마 이제 만족해? 하고서는 자살하는 진짜로? 그런 소문 못 듣는데. 그치. 그게 대치동에서 진짜로 있었고 분당에서도 진짜로 있었어. 그래서 뭐 진짜 소름 돋는. 좀 소름 돋게 근데 소름 돋게 공부하는 애들도 많아. 그래요? 그래서 문제야. 그게 더 소름 돋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르치던 나 중딩 딱 한 명 데리고 있었거든? 중3에 걔 이번에 고등학교 갔는데 갑자기 외대부고를 가겠다고. 외대부고요? 빡세다. 외대부고를 가겠다고. 한 외대부고 접수 한 3주 전? 4주 전? 이때쯤 결정했어.
갑자기 외대국어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붙었어. 응? 그래가지고 나 잘렸어. 그래? 아니 외대국어는 다 기숙사란 말이야. 아, 거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소름 돋아. 잘렸어. 걔는 원래 근데 중3인데 원래 고3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예? 고3고 수특이랑 이런 거 한 바퀴 다 돌리고 지금 사설 하고 있었는데 붙었으니까 나랑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아니, 제일 소름 돋아. 자퇴를 하고 자퇴를 왜? 수능을 보는 아 걔가 무슨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니 어쨌다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너 정시 파이터 할 거면은 도대체 외대국어를 왜 가냐? 정국단위 차서로 도대체 왜 가? 돈이 많나 보다. 그치? 많겠지. 아, 맞다. 어제 한결쌤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원장 쌤이 비싼 집 많이 가보셨다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싼 자신보다- 집을 네, 가에 많이 가보셨다고.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국어 쌤한테 여쭤보고. 궁금한 거 있어? 비싼 집? 진짜 막 집사 딸리는 집 있어요? 어. 진짜요? 뭐가 딸려 있어? 집사 집사의 개념이 뭐야? 가정부? 가정부는 거의 다 있고 진짜요? 아줌마 일해주시는 분은 거의 다 있고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 딸린 집도 많이 있고 아씨 개쩐다. 뭐 회장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있기는 있는데 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나이대가 저기가 아니잖아. 공부할 나이대 고등 뭐 이런 저기들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사장님이구나 뭐 전무 상무 뭐 이 정도는 많았지. 아니면 뭐 벤처 대표 뭐 이런 것도 많아. 개쩐다. 개쩌고? 개쩌나? 그치 개쩌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면은 그 동에 1층 쪽에 그 운전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어?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인들이랑 집주인들이랑 들고 나는 현관문도 다르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제일 저기고 제일 많고 그리고 딱히 부잣집이라고 돈 쓰는데 좀 저게 없긴 해. 대중이 없긴 해. 약간 돈을 뿌리고 다니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진짜. 그리고 고딩 그 저기 용산에 아이파크 거기 용산 아이파크가 아마 제일 비싼 거야 용산에서. 걔가 작년에 고3이었지. 고3인데 젤레이를 매주 받아. 그게 뭐예요? 네일 아트. 아 제일 내일. 내일이요? 네일 아트를 젤 네일 아트를 매주 받아. 매주? 젤 네일이 거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 그렇게 화려하게 하려면. 네. 그러니까 그걸 매주 받아. 어, 그러고 이제 뭐 붙임머리나 뭐 이런 거는 뭐 하고 싶으면은 뭐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약간 이런 짓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돈을 써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정도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거 정도인가 봐. 얘 용돈의 스케일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가보면은 머리가 길어져 있어. 머리 붙였어? 없는데 어느 날 가면 머리 짧아져 있어. 그래서 머리 붙인 거 다 뗐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막 툴툴거려. 엄마한테 얼마 이지 하지도 않을 거 돈 쓰고 가가지고 어머 미용실에서 뭐 이렇게 했다가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들었다. 어느 날 와가지고 수업하다 말고 쌤 망했어요 막 이래. 왜? 그래서 백화점 갔다가 입생로랑 틴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더 샀는데 그래서 그래.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 샀는데 샀으니까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지. 아니 근데 걔는 우리보다 공부를 엄청 하잖아. 그 생각하면 근데 뭐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요? 그 아까 전에 그 붙임머리 걔는 진짜 오지게 안 했어. 금붕어 그런 금붕어가 없었어. 그럴 거면 나도 그리고 뭐 아, 근데 좀 빡세긴 해. 그 동네는 좀 학교 자체에서 숙명여고나 이런 데는 저기가 아예 교양에 수업에 피겨나 발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아 진짜요? 그래서 숙명여고 애들은 다 발레를 막 가끔가다 숙명여고 애네 집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가게 돼요. 발레 옷이랑 막 발레 실장 막 이게 막 여기저기 내팽개쳐져 있어. 너무 하기 싫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외대부거나 이런 데도 골프, 승마 뭐 이런 저기들 다 있고. 승마를 미쳤다. 그런 뭐 그런 되게 뭐랄까 좀 그런 것도 있지. 진짜. 그러니까 돈 쓰는 스케일이 좀 다르다 뿐이고 뭐 애들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이제 올려놓는 지갑의 수준이 좀 다르다. 아 진짜. 아니 내가 지갑이 나는 입생을 좋아해서 원래 입생로랑을 좋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몇 개 되진 않지만 입생로랑이란 말이야. 지갑도 입생인데 내 지갑이 반지갑인데 90만 원 정도에. 아 진짜로? 입생 비싸다. 진짜 비싸. 근데 내 지갑이랑 똑같은 걸 중딩이 가지고 있다. 대치동에서. 아유. 좀 현타가 오더라고. 그리고 어떤 애 작년에 걔 고1 올라가는 애였는데 수업하는데 걔 남자였는데 지갑이 버버리였어. 아니 뭐 버버리는. 근데 진짜 뭐랄까 걔는 뭐가 되게 많았어. 버버리, 몽블랑 몽글랑. 하고 뭐가 많았나. 그나마 대치동에서 가장 인간적인 애는 작년까지 내가 가르쳤던 걔 휘문고였는데 걔는 약간 그 뭔지 아냐? 뭐야? 그 찍찍이 달린 그 초딩들 들고 다니는 막 연두색, 파란색 이런 지갑? 아 네. 그런 거 들고 다녔어. 고딩 때까지. 애가 생각이 없어.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 그래요? 아 정말. 애들이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구찌. 구찌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래도 루이비통은 너무 비싸. 루이비통은 좀 산티나서 안 들고 다니까. 네? 좀 아줌마 같아서 안 들고 다니는데. 진짜로? 그게 아줌마 티가 나. 샤넬. 샤넬은 너무 비싸지. 없었어. 샤넬은 너무 비싸지 않냐? 샤넬은 중고딩한테는 거의 못 받고 대학 가면들 많이 사더라. 샤넬은. 진짜 지갑 하나만 100만 원 정도. 샤넬은 중고딩이 쓰기엔 너무 좀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뭐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명품, 그러니까 엄마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옷만 명품 입는 애들도 있고 좀 얘기하지 않니? 걔는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해서 얘는 그냥 주워 입고 나오는 게 맨날 발렌시아가야. 아 진짜요? 아 개부럽다. 와. 그냥 후드티인데 발렌시아가. 약간 나는 방탄한테밖에 못 본 발렌시아가 후드티 맨투맨 막 이런 거. 맨날 주워 입고 나왔는데 발렌시아가. 맨날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뭐랄까 운동화에 꽂혀서 운동화 그렇게 몇백짜리 사는 애들은 많아. 아, 운동화 진짜요? 국제 운동화나 뭐 그런 조던 뭐 한정판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는 애들 있고. 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스톤을. 그런 거 아니죠? 여기 마펜 달린 거 좀. 몰라. 모르세요? 그 잠반대 막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패치 달려있는 모르겠어. 거. 아 그걸 모르세요? 여기 유명한 거. 그걸 모르세요? 내가 그런 걸 잘 몰라. 한글쌤한테 얘기해. 에르메스 막 이런 거. 에르메스는 안 써. 에르메스 안 써요? 그것도 너무 에르메스는 비싸서.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구찌. 쟤는 아디다스 필라 이런 거 안 쓰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써. 그래? 필라는 거의 거의 못 본 것 같고. 필라도 어느 순간부터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필라보다는 나이키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나이키. 나이키. 아디다스도 꼭 꽤 많이 있는데 뭔가 하의는 아디다스를 많이 입고 상의는 나이키를 많이 입는 느낌? 아 뭔지 그쵸.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좀 파타고니아? 네. 맞아. 그거를 약간 잠옷이나 뭐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입던데. 그걸 잠수로. 파타고니아 비싸? 그것도 비싸죠. 그래? 그거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아 그래? 그냥 티. 드레스가 20만 원 넘어가고. 그래? 그냥 티로 되게 많이 입던데. 아 파타고니아. 반팔티 이런 거. 비싼 반팔티 막 이런 거 파타고니아를 엄청 많이 왔어. 애들 특히 남자애들 집에 가면은 맨날
수줍은한 파타고니아 티 입고 맨날 쓰고 안녕하세요 하면 내가 제일 아 그래요? 되게 인간적이다. 그래서 나도 잠잘 때 막 붓지 입는 줄 알아. 에이, 그러지 않고 잠잘 때는 걔네들도 수면 바지 입고 그래요? 생각보다 인간적이다. 아니 뭐 인간 비인간적이고 야 가끔 돈 쓸 때 보면 비인간적인데 딱히 야 뭐랄까 그 결혼하는데 나 결혼하는데 그 옛날 제자들이 찾아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그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 세트 뭐 이런 걸 주더라고. 아. 근데 나는 모르는데 한결쌤이 다 알아. 무슨 산타 뭐 어쩌고 하고 발리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런 아 진짜요? 막 선생님 물 드세요 했는데 에비앙 주고. 그치? 그런 건 되게 많아. 오? 응. 근데 내가 에비앙을 진짜? 안 먹거든. 아 진짜요? 에비앙 나는 물 비린내 나서 못 먹겠어. 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에비앙은 안 먹고. 근데 어머님들이 항상 주시는 어머님들은 꼭 좀 종류별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아예 과외 선생님용으로 350ml짜리나 이런 조그만 걸 사. 있고 아예 에비앙 3다서 이렇게 놓든가 뭐 아니면은 그리고 그 앞에 커피랑 뭐 주스랑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아예 다과를 준비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애는 집에 가면은 항상 과일이 무조건 종류가 3가지 이상 이야. 그리고 뭐 언제나 저기는 물 하고 차 종류 하고 과일은 3가지 이상 과자는 2가지 종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막 컵잔을 봤는데 밑에 되게 명품 브랜드 이름 써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그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그컵 브랜드나 이런 걸 내가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좀 짜증나는 거는 가끔 수업을 하러 가잖아. 그러면은 가끔 이제 명절 때가 되잖아. 그러면은 가끔가다 나한테 선물을 주셔. 근데 선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잘 받지. 근데 가끔가다가 너무 그냥 본인들 집으로 온 선물 중에 아무거나 그냥 뒤적거려가지고 골라서 준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이 있어. 왜냐면 거기 저기가 붙어 있잖아. 티오가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근데 그니까 그 본인들한테 들어온 선물을 그냥 나한테 토스를 한 거야.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서 나오긴 하지만 좀 기분은 좀 이상하는 그럴 때가 있긴 하지. 그래도 일반 선물 세트보다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걸로 주시는 그런 분들은 보통 제일 안 좋은 걸로 주셔. 그러니까 보통 참치캔 세트 이런 거 있잖아. 제일 싼 거. 그래도 그 정도인가? 전 또 뭐 김 세트 이런 거 주시는 김 세트는 다 어렵죠. 요즘 김 안 주지 않아? 스팸 세트, 뭐 기름 세트 뭐 이런 거. 스팸 세트 이름이 제일 비싸겠다. 스팸 세트 비싸네. 별로. 그래서 내 2층 같은 거. 아씨 좋겠다. 나도 과일나 해볼까. 안과리 세트. 내가 쉬워보냐? 미술과에 그래서 되게 과외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뭐 별로일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학원 선생님들에 비해서 과외 선생님들이 어머님들이 더 깍듯하게 많이 해주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아들한테 몰라. 학원에서는 내가 이전에 학원에 있을 때 학원에 강사를 했을 때는 지금 원장이니까 그런 분들 보였지만 강사를 했을 때는 나한테 진상 부리는 엄마들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 과외할 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어.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거의 이긴 드물지. 있어. 진짜 나 앉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적도 있었고 뭐 별로면 저희가 다 했어. 일이 다 했어. 과외를 하러 갔는데요. 첫 수업을 하러 갔어. 첫 수업을 하러 가서 이렇게 들어왔어. 거기도 대치동 옆에 대청이라고 있거든. 개포동.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엄청 큰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혹시 그 교재 쓰던 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교재를 준비를 안 해왔니? 그래서
학생 수준에 따라 교재 선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학생이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하는지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다. 근데 계속 교재 준비를 안 해왔냐고. 교재는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학생 수준을 보고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제가 드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뭐 학생이 막 엄마를 말리면서 자기 방에 있던 책을 들고 나왔으니까 엄마가 그걸 들고 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이미 국어 과외선생님이 있어. 근데 국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을 횟수를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새 과외선생님을 불러놨지. 국어를 다른 선생님으로 두 번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건 난 살다 처음 본단 말이야. 미친. 그래서 그거는 애한테 그 교육 방식이 상충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서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에? 진짜요? 그래서 나 앉아보지도 못하고 나왔어. 10분 만에 쫓겨났어. 근데 그거는 계속 했다가는 스트레스밖에. 그치, 이게 어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진상으로. 그러니까 약간 과외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사람의 그분의 자녀도 좀 창피하는 것 같은. 엄마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져. 엄마가 공부를 해본 사람이야.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게 조절을 해가면서 해줘. 맞아요. 아 해봤으니까. 왜냐하면 어느 고통을 부분에서 아니까. 어떤 식으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애들한테 컨트롤을 해주는데 엄마가 공부를 안 해봤다. 그러면은 그냥 왜 못해? 이거 여기까지 하라는데 왜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식인 거야. 애들이 죽으려고 하지. 약간 그런 느낌. 돈.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 돈을 알아야 돼. 왜? 돈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치?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려면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통화가 뭐라 그랬어? 통화, 지폐. 그냥 뭐야? 돈이야, 돈. 화폐 아니야? 그치? 화폐. 돈에 관련된 화폐. 통용되는 화폐 해가지고 통화라고 해. 통용되는 화폐. 자, 금리. 금리는 뭐야?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뭐야? 그 물가. 돈 아니요? 이자율, 이자. 아 이자율 맞다. 뭐에 대한 이자? 그 은행에 넣은 빌린 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자, 내가 은행에다 넣는 것도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나한테 뭐를 주는 거야? 이자. 이자를 주는 거야. 자, 은행 있으면 우리는 은행에 뭘 넣어? 돈. 적금이랑 예금. 연금. 아 예금을 예금. 넣어. 연금은 아니야. 적금하고 예금의 차이가 뭐야? 적금은 시기가 딱 돼야 이제 쨍 하고 빼면서 돈 더 많이. 진짜 돈을 모으기 예금은 위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넣는. 예치한다. 왜 다들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지? 예, 그 반대. 적금이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넣을게. 아 이게 적금이야. 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구입하는 거를 적금이라고 그래. 그럼 나는 12개월 하면은 120만 원이 되는데 은행에서 그럼 넌 10만 원을 12개월 동안 빼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이거 네가 지키면 내가 3% 이자를 더해줄게. 그러면은 12개월 후에 너는 120만 원에다가 3% 이자. 3%면 얼마야? 120만 원에 3%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만 원? 에? 뭔 쌉소리야. 그러니까 100분의 3이잖아. 12만. 아니. 뭐야 맞아, 얼마지? 3만 원. 3만 원이요? 3만 6천 원. 비슷하네. 뭐야? 그러면 적금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근데 이거보다 스케일 크게 더 쌓아야지. 아. 자, 그러면 돼. 내가 123만 원을 받았어. 네. 근데 당장 쓸 데가 없어. 네. 그러면은 예금에다가 내가 1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안 쓰고 묶어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120개월 그럼 120만 원을
1년 내내 안 꺼내고 그냥 우리 은행에다 맡긴단 말이지. 그거 너 지키면 우리가 1년 후에 여기다가 3% 이자를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거 아니야? 123만 6천 원이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예금이야. 그러니까 예금은 이거는 돈을 모으는 거고, 얘는 뭐야? 돈을 묶어주는 거. 아. 오케이? 네. 그래갖고 목돈을 묶어줄 때 예금을 사용을 하고 적은 돈을 모을 때 적금을 사용을 해. 오케이? 그럼 적금은 애초에 할 때 일정 금액,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예금은 그 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둘 다 기간은 정해져 있어. 적금이든 예금이든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뭐 나는 6개월짜리 할게, 12개월짜리 할게, 뭐 36개월짜리 할게, 뭐 60개월짜리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어. 적금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늘 거야? 나한테 물어봐. 나 10만 원씩 늘 거야. 자, 예금은 한꺼번에 얼마나 낼 거야? 나도 물어보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을 넣을 거야. 자, 그러면은 60만 원이지? 그치?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을 넣을 거야. 160만 원이지? 36개월을 넣을 거야. 360만 원이지? 60개월을 넣을 거야. 600만 원이지? 그치? 근데 예금은 나는 지금 당장 12개월 동안 500만 원을 안 찾고 니네 은행에다 넣어놓을 거야. 이거를 계약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은행은 내가 낸 돈 가지고 뭐를 해? 순환? 대출을 하지. 누구한테? 돈 필요하다고 온 사람들한테 아. 대출을 하지. 그치? 은행 입장에선 은행은 돈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란 말이야. 대출, 상품. 근데 은행 입장에선 그러니까 뭐가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죠. 돈이 많아야 돼. 근데 고객이 와가지고 나한테 500만 원을 예금을 12개월 동안 묶어놓고 안 쓰겠대. 그러면은 적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12개월 동안 500만 원은 일단 확보가 된 거잖아. 난 12개월 동안 이 500만 원을 다른 고객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12개월 후에 나한테 이자를 주고 나머지 이자 차익을 먹는 거야. 그게 은행이 하는 일이야. 양아치. 어? 양아치. 그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잖아. 그치? 손해보는 건 없지만 진짜 교활하게 장사를 하네요. 은행이.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둘 다 금리인 게 지금 500만 원 12개월 동안 이자를 하시면 저희가 10% 금리로 쳐드려요. 그럼 50만 원 이자를 준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500만 원 장판 밑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500만 원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50만 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갖다 넣겠지. 근데 이제 대출 팔 때도 똑같이 얘기하지. 지금 500만 원 대출 받으면 우리가 완전 저금리로 20%만 이자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 500만 원에 20%면 얼마야? 500만 원 20%면 100만. 100만 원이야. 그치? 그러면은 어머 저금리다 하고서는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썼어. 자, 그리고 나는 은행에다가 12개월 후에 500만 원 하고 원금하고 이자 1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갚겠지. 그리고 은행은 그 500만 원과 100만 원 이자를 합쳐가지고 나한테 나 이제 예금 깰래 하면 500만 원에다 더하기 50만 원에서 주고 50만 원은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은행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급비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제어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제어를 해? 돈을 막아서. 자, 돈이 많아. 자, 선생님 나하고 한글쌤이랑 필리핀 갈 때 100만 원 가져갔거든? 1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5만 원 남겨왔어. 진짜요? 일주일 내내 펑펑 썼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
별로 안 쓴 건데. 아그 뭐야 물가가 싸서. 그치 물가가 싸니까 그치? 물가가 싸서 돈을 펑펑 썼는데 우리가 리조트에서 나가기 귀찮으니까 먹고 저거밖에 안 했거든? 진짜 아침에 조식 먹고 야 얼마나 비무사문간에 있으면 조식 뷔페 가가지고 뚜껑 열다가 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고서는 조식 먹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7시 아침에 사람 붐비기 전에 가서 조식을 먹어 그리고서는 올라가가지고 또 자 한 2시쯤 되면 배가 고프단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오빠 배고파 이러면서 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 근데 저녁 때 되면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 마사지 받고 집에 와가지고 배고픈데 뭐 시켜 먹을까? 거기 뭐 시켜 먹는 것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 대리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먹든지 뭐 하든지 뭐 이러고서는 놀아 그리고 또 자 진짜 이거밖에 안 했어 먹고 자고 근데 리조트에 치즈 피자를 팔아 야 나 살다 그렇게 맛있는 치즈 피자 처음 먹어봤어 아그 정도예요? 치즈 피자랑 햄버거랑 네. 햄버거인데 약간 테이스티 버거 뭔지 알아? 네 약간. 테이스티 버거 약간 수제버거 느낌 수제버거랑 감자튀김 시켰어 감자튀김 시키고 파인애플 저기 스무디랑 망고 스무디를 시켰어 와씨 맛있겠다. 부산의 힐튼 호텔 가면 이렇게 먹으면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한 20만 원? 그 정도 나와 진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5만원? 6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배 터지게 먹었어 물가가 싸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대충 애초에 동남아가 다 싸. 체험상 차가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치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와 미쳤다. 왜냐하면 택시를 30분을 탔는데 택시를 30분을 타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한 3, 4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는 한 만 원 정도. 10,000원도 안 나지 8,000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저기라고 생각하면 돼 필리핀 가죠. 네. 자, 근데 어쨌든 돈이 시중에 많아. 네. 시중에 많으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해?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우리 돈의 가치 말고 어쨌든 필리핀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야. 돈이 많아. 돈을 어떻게 해? 저축. 우리가 필리핀에서 저축했어? 아 환전? 써요. 아니지. 엄청 썼지. 무슨 환전을 왜? 탕진. 엄청 써. 그치? 자, 탕진을 하면 돈이 어떻게 될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아니, 오르죠.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거를 사겠다고 다 줄을 섰어. 올라가죠. 그럼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한단 말이야.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 같은 돈으로 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가 오른 거예요. 오른 거야. 그치? 돈의 가치는 내가 떨어져. 떨어진 거지. 같은 돈으로 못 사니까. 자, 물건 가치가 상승해. 개나 소나 너도 나도 이것저것 사겠다고 뭐 난리를 쳐.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지? 야, 저번 주에는 어떤 돈으로 봤냐면 닭볶음탕을 하는데 감자랑 당근이랑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 뭘 넣으시겠어요? 라는 글을 봤어. 왜? 두 개 다 사긴 너무 비싸서. 라는 글을 봤어. 진심.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그 정도로 치솟고 있단 말이야? 바나나 온거 1,700원. 그러니까 미쳤나 봐. 진짜. 안 보고 말지. 자, 물건 가치가 상승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떻게 돼? 힘들어요. 힘들어져. 그러면은 뭘 해야 돼? 물가를 낮춰야 돼. 잡아야 되지. 그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돈이 많은 게 문제잖아 지금. 돈이 많아. 돈을 만드는 걸 좀 줄여요.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풀려있는 돈을 잡아야지. 돈을 어떻게 잡을까? 막 재난 지원금 이런 걸 먹는 거 아니야?
재난지원금 당연히 안 돼. 소비를 유도. 지금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소비가 유도돼서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지랄 연병으로 썼단 말이야.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해야지. 아 삼성 물건의 가격을 올려요. 물가가 아니. 상승했는데 물가 잡아야 된다고. 그 삼성페이 같은 걸 막아요. 뭐라는 거야? 나라에서 돈을 써요. 아니 나라에서 돈을 왜 써? 돈을 돈을 못 막아야 쓰게 막아야 되는 된다고. 사람들이 언제 돈을 안 쓸까? 자,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저기 하면 돈을 못 쓰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치? 내가 있는 돈을 안 쓰고 모아야지. 금리를 올려야 돼. 그치? 금리를 아. 올리면 그렇다. 원래는 500만 원을 저축하면 10% 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너네 저축해라. 근데 갑자기 500만 원을 저축하면 20%를 주겠대. 그러면은 500만 원 지금 당장 가서 이거 사는 거보다는 나 일단 은행에다 넣어놓고 보지. 지금 이건 당장 필요 없는데. 그치? 금리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저축하는 사람도 늘어나. 근데 이건 금리에도 저기가 그 저축에도 적용이 되지만 뭐에도 적용이 돼? 대출에도 적용이 돼. 대출 금리가 올라갔어. 자, 내가 차를 좀 바꿀까? 라고 생각을 했어. 2천만 원짜리 차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차를 원래는 저금리라 1%대로 내가 금리로 2천만 원을 전부 다 땡길 수가 있었어. 자, 2천만 원에 1%면 얼마야? 20. 20. 20만 원이야. 그치? 20만 원만 이자로 내면 난 2천만 원짜리 차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차 바꾸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천만 원의 금리를 10%로 올린대. 그럼 나는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기 위해서 200만 원을 더 내야 돼. 이러면 살짝 차라리 200만 원을 더 모을 때까지 좀 기다릴까?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9월 안에 대출을 줄어. 오케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률이 올라가고 대출이 떨어져.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물건을 사겠다고 지랄 연병을 안 하니까 물건 가격이 잡히기 시작을 하지. 그러면은 이제 돈이 줄어들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지면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고 그래서 다시 돈을 이번에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다시 돈 하게 만드는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야. 근데 물가가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물가는 내려가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이제 뭐랄까 실질적으로는 안 내려가. 아, 이론적으로 못하는 거지. 경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간단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니 그럼 바나나를 계속 1,700원 주고 사 먹어야 그치? 근데 이제 1,700원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 먹고 그 돈이면 딴 거 하고 말지. 이렇게 되면 이제 1+1이 많아진다던가 아, 이런 식으로 뭐가가 이제 되게 다른 뭐가가 다양하게 많이 저희가 되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내리지 않아 보통. 그치? 금액을 내리지 않는데 이제 할인 페스티벌 같은 걸 많이 하지. 할인 이런 걸 많이 하죠. 그치. 아,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이제 더비 재고 처리를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금리에 따른 통화 정책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졸려? 뭔가 정세가 좀 짜증나긴 하지. 자, 근데 이게 기본이야. 그냥. 이거 할만. 그치? 자, 경제의 기본은 뭐야? 돈. 수요와 공급. 공급이야. 수요는 뭐야? 사는 사는 거. 공급은 주는 하는 거. 자, 사겠다는 것과 팔겠다는 게 뭐가 맞아야 돼? 그 균형? X가 맞아요. 균형이 맞아야 돼. 거기서 뭐가 생겨? 보이지 않는 아니야. 균형을 보이지 않는 손이 맞추는 거고 여기서 뭐가 생겨? 균형 가격이 가격. 형성되지. 수량이랑. 그치? 균형 가격이 형성이 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수요는 50밖에 없어.
근데 공급을 하나를 만드는데 60이 들어. 그러면 적자죠. 그치? 적자지. 그치? LG처럼. 네. LG. 나 뚝 떨어져. 죄송합니다. 아니 상관없어. 네. 나는 LG를 좋아하지 않아. 냉장고에 깔았잖아. LG요? LG 주식은 안 떨어졌어요. 주식은 안 샀어. LG 근데 난뚝 떨어졌는데. 아 SK만 있는 것 같아. 작년 대비 90몇 %가 떨어졌다고. 아니 그 정도. 그 매출? 몰라. 어쨌든 하나 만든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어. 근데 그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 든다고 쳐.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드는데 50만 원이 들지? 그치? 근데 이거를 최소한 100개를 만들어야 만약에 이윤이 남아. 그러면 이 공급업자 입장에서 이걸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수요가 50명밖에 없는데. 안 만들죠. 없지. 안 만들지. 자, 우리나라 그 분유업체 어디냐? 네? 분유업체. 분유요? 농심 파스텔. 아니야. 파스텔 아니야. 갑자기 서울우유. 아니야. 분유? 남양. 남양이라니. 남양이요. 새끼들 씨. 맞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뭐야? 특수분유를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어. 이번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 푸르밀. 근데 이름이 푸르밀. 푸르밀이야? 몰라. 나 왜 기름 그 기억? 무슨 그 걔네 그 아픈 애들 어, 위해서 맞아. 맞아. 적자 내면서까지 어, 만든다고 그치. 했던 거 아니야? 이거는 100개를 만들어야 최소 공장을 돌리는 값이 나오는데 50개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아픈 애가 50명밖에 없거든. 근데도 얘네들은 계속 이걸 만들어. 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기. 그치. 환원이지. 그치? 원래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멍청한 짓이라 안 당연히 만들겠죠. 빼지. 그치? 모든 경제는 이거에 맞춰서 돌아가. 그치? 자, 이거는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냐면 돈에까지 적용이 가능해. 자, 환율. 환율이 이거야. 내가 사고 싶어. 뭐를? 필리핀. 여기는 페소라고? 네. 잠깐 매수라고. 페소. 네. 자, 페소를 사고 싶어. 그리고 우리나라 돈을 팔고 싶어. 자, 필리핀 페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페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 올라가겠지. 우리나라 돈을 찾는 사람이 적어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져. 떨어지겠지. 그게 환율이란 말이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그치? 그럼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너무 없어. 그럼 그거는 겁나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게 환율의 상승이고. 오케이? 돈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자, 경제 지문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돼. 그러면은 저축금리가 인상이 되겠지? 자, 우리나라 금리가 세졌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다 돈을 어떻게 할까? 금리가 셌으니까 넣죠. 넣어겠죠. 그치?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한마디로 누가 들어와? 공금. 달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지?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저축도 떨어지겠지만 외국 자본도 밖으로 나가. 그치? 그럼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하늘도 같이 날아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돼서 자,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은 환율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경제 지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중간 과정을 다 알고 있고 하나하나 짚어주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여기 1번에서 10번을 물어보니까 문제야. 오케이? 다, 요즘 경제 지문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경제 수업에서 들었던 거랑 똑같이. 비슷해.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 자,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럼 필리핀에서 그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를 4분의 1로 이용할 수 그건 안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어느 나라 항공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일단 항공기는 그 기름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유리할 그 유류 할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비행기 값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아. 그게 대한항공이라 그래서 모든 그 저기 뭐야 경비를 다 우리나라 돈으로만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미국 공항에 가서 미국 공항에서 기름 넣고 뭐 어느 공항에 가서 기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 국적기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비싸고 좀 더 쾌적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모든 비행기들이 금액대가 겁나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자, 방금 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자, 근데 니네들은 숙제로 해야 되는 민규는 저기를 뭐야 저번에 내가 그 뭐야 문단별로 정리하는 거 교도서 알지? 네. 민규 저 뭐야 주연이랑 준석이는 여름방학 때서 알지? 아 문단별로 정리하는 거 기억나지? 준석이? 예. 1분단, 2분단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응. 그거 이번에 숙제로 1주차, 2주차 이렇게 해서 나갈 거야. 1주차 거 다음 주까지 다 해봐야 돼. 1주 찾기 이번에 나온 거. 1주차 거 숙제 기준 따로 있어. 설마 언제지? 아, 그러니까 오늘 나가는 게 1주 차예요. 어. 아, 네.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교재니까 수업 교재. 아. 아, 이거 말고 따로 있어요? 오늘부터 그럼 오늘부터지. 내일부터.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네 맘대로 해. 배우기만 해. 자, 통화 정책은 지금 하나만 하자. 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뭐 하는 은행이야? 저기 중앙대. 은행의 중심.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아니. 중앙대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중앙이라는 기업이냐? 중앙신문. 중앙시계. 중앙일보. 아, 중앙일보. 진짜 어이없다. 중앙은행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라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야. 아 이름을 알았어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면 이거는 뭘 할 수 있어 얘네들은? 지표 찍기.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개개인이랑은 거래를 안 해. 한국은행 통장 본 적 있어? 네? 한국은행 통장 본 적 있냐? 다른 은행과 은행 수업 이런 거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너 멍청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그러니까 하나은행. 그 한국은행 통장이 아니고 수협은행 이런 거만 일단 그치? 그런 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알죠. 한국은행 그 통장 없잖아요. 한국은행은 개개인이랑 거래를 안 해. 수협이야. 심지어 수협은 이 제2금융권인데 아, 그래요? 아,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제2금융권.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고 제3금융권이 있고 제4금융권이 있는데 제4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채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은행 그 금융권이 저기 될수록 신용도가 안 좋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신 금리가 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제1금융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제2금융권. 그치, 제2금융권으로 가야 돼. 거기가 조금 저기 덜 빡센 대신에 금리가 조금 높아. 자, 제3 거기서도 안 되면 제3금융권 가가지고 저기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가서 신용불량자한테도 대출을 해준다는 사채 시장까지 흘러가게 도장 되는 거지. 찍고. 그치. 뭐 그 뭐야 장기 기증 서약 뭐 이런 거 하고. 담보로 이제 콩팥 걸고. 그치. 담보. 그럼 사나머니가 제3인가? 걔는 4금이요? 사채야. 걔 사치요. 진짜요? 에? 아, 그래요? 법정이자 33.4% 받는다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못 봤어? 아니, 그건 봤는데 그런데 광고를 한다고요?
산대. 노래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거야. 와 진짜 미쳤다. 그런데 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진짜 개소름이다. 와. 햇살로. 그냥 일본 야쿠자나 이런 쪽이랑 연계. 사나머니는 일본 야쿠자 쪽일 거야. 진짜로? 그리고 그 러시아 뭐냐? 마피아냐? 러시아요? 네 마피아. 마피아가 마피아는 러시아. 이탈리아 아니야? 이탈리아가 마피아 아니야? 네, 러시아 뭐냐? 러시아 카르텔 아니 아니야. 카르텔은 멕시코고. 뭐지? 러시아 뭐 있어? 러시아 어쨌든 뭐 그런 데랑 이제 연결돼가지고 하는 그래요? 뭐 거의 다 그런 여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면 안 돼. 돈 빌릴 때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한국은행. 아 동력. 네. 그치 농협 같은 중앙은행가 안에 통장이 있는 곳으로. 자 중앙은행은 그 개개인하고 거래를 안 하는 대신에 시중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고 걔네들한테 금리를 조정을 시켜. 우리나라 금리. 물론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연준에 의해서 연방 그 저기에 의해서 많이 그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간에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아까 전에 얘기했지. 사람들이 겁나 돈을 지랄 연명으로 써대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리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 금리나 통화량, 지폐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있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이 어디야? 저기 신한나 그런. 그치. 우리가 거래하는 개개인이 거래하는 그런 민간 금융기관, 뭐 은행, 보험, 뭐 이런 그런 금융사들. 자,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야 돼. 자, 채권이 뭐야? 이거 아는데 들었는데. 채권하고 주식이 있어. 채권이 약간 그 표 뭐라 해야지? 채권이 보증서? 보증서? 채권이 그 지분 나눠주는 거. 아 주식은 주식도 지분이잖아. 그 안정성이 없어요. 채권은? 근데 채권은 그에 비해 안정성은 있어요. 네? 근데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죠. 주식은 자. 오락가락 하잖아. 주식은 내가 주식을 샀어. 네. 삼성 주식을 샀어.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10만 원을 샀다.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10만 원에 삼성 주식을 샀어.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좋은 한강 갔겠지. 아 지금 그죠.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졌어? 지금 내가 분기 4만 원까지 간 오.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모르겠어. 빨리 사야 돼. 지금 사야겠네. 그치. 살려면 지금 사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물렸다. 그러면은 이제 내 인생 망하는 거지. 그 내 전 재산을 다 10만 원 한 주에 10만 원짜리에다가 다 넣었다. 그럼 내 인생 반토막 난 거야. 그치? 이게 주식이야. 자, 삼성은 주식을 왜 팔까? 자기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치. 결국에는 돈이 필요해서야. 돈. 주주들이 우리한테 뭘 해줘?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주식 말고 채권은 삼성이 만약에 뭐 핸드폰 사업을 그 폴더블 핸드폰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 한꺼번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투자금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주식 한두 개 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초기 연구 자금이 10억 정도 들 것 같아. 그러면은 채권 시장 혹은 국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가지고 우리한테 10억 좀 투자해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대신에 10억 줄게 하면은 증서를 줘. 10억. 그 대신 우리가 딱 3년만 쓸게. 1월 1일부터 3년 후까지 니네가 10억을 주면 우리는 이때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 날 여기 10억에다가 딱 3% 이자 붙여서 너한테 줄 거야.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정성은 있지. 근데 만약에 내가 10억 원어치를 10만 원을 샀어. 그럼 난 날아갔겠지? 그치? 근데 옆에는 10억 원 가지고 이 그 채권을 샀어.
그러면은 아무리 떨어져도 삼성은 이거 3%에 쳐줘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삼성이 망하지 않느나? 훨씬 더 안정성이 세지.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원에 저기 10억을 넣었어. 떡상할 떡상. 가능성이 갑자기 막 30만 원.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됐어. 그럼 나는 2배, 3배 수익을 얻는 거지. 근데 얘는 3% 수익밖에 못 얻어. 그치? 안정성이 큰 대신에 리스크가 적어. 얘는 주식은 안정성이 없는 대신에 리스크가 커. 오케이? 그 수익률이 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류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식은 뭐 개인도 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채권은 이제 기관끼리 매매를 하고 뭘 하고 해서 투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면 돼. 자,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국민은행한테 가가지고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래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자,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올려야 돼. 올려야 되겠다. 아, 네. 만약에 생각을 했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야, 니네 금리 올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은행에 만약에 나가 저기를 해. 자, 얘네한테 뭘 팔아? 채권. 채권을 팔아. 순간적으로 약이라고. 그러면 국민은행은 한국은행한테 뭘 줘야 돼? 채권을 팔았으니까. 투자액. 그치? 돈을 줘야 돼. 그럼 국민은행은 돈이 없어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 못 해줘? 못 해주죠. 못 해줘.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 많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 결국에는 이제 국민은행도 와. 금리가 오르게 되는 현상이.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야. 야, 니네 양아치처럼 와가지고 야, 니네 금리 올려, 금리 내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거는 그 재난지원금 주는 것만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비슷한 저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시장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만약에 샀어. 그러면은 국민은행한테 돈을 주는 거지. 국민은행은 돈이 많아져.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수 있어. 근데 채권을 매도해. 야, 너 이거 좀 사. 그러면은 국민은행은 돈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율이 떨어졌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요. 왜? 국민은행이 돈이 넘쳐나니까 굳이 비싸게 팔 이유가 없단 말이야, 돈을. 그러니까 이자율을 하락을 시켰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자율을 하락을 하니까 나 2천만 원 자동차 10% 1% 저기만 금리만 저기 하면 나 자동차 살 수 있어. 그치? 그럼 소비가 확진돼. 확대돼. 그치? 내가 이거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면은 생각보다 내가 영끌하면은 돈 별로 없는데 2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끌해. 그러면은 그런 투자도 확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투자에는 주식 투자도 저기가 돼. 자, 한동안 비트코인, 주식 이런데 그 대출 받아가지고 넣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지. 금리가 그치? 80억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경기가 막 사람들이 수요가 막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살아나. 그리고 당연히 너도 사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겠지.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시장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이게 공개시장 운영이야. 중심은 한국은행이네. 그치?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그거는 그러면 뭐라 해야 되지? 그거는 환율? 그 환율도 있고 그 정책 금리로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연준 금리가 있어. 연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접근을 시킬 거라고 이런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줄줄이 금리가 떨어지거나 줄줄이 금리가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자,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 효과를 얻고자 하면은 선제성, 정책 신뢰성이라는 걸 충족을 시켜야 돼.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경제 변동을 예측해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용을 실시하여 효과가 실제로 날따를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어. 자,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뭐를 안 써? 돈을 안 쓴다.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니까 소비가 줄어. 그러니까 막 그 소비가 경제가 얼어붙지.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도록 해야 돼? 쓰도록. 돈을 쓰도록 해야 돼. 그치? 그래서 그때 우리 재난지원금 뿌리고 뭐하고 이랬던 거잖아. 그치?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돈을 쓰게 만들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요. 낮춰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해가지고 돈을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는데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 근데 이거는 경제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 유기적이기 때문에 지 혼자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금리를 그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금리를 낮춘 효과가 발휘가 될 수도 있어. 자, 이미 금리를 안 내렸어도 사람들의 소비가 진작에 되고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 근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추가해봐. 그럼 그 경제는 어떻게 돼? 망해. 왜? 너무 손해가 과열이 될 테니까. 그치?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여기다 부스터를 달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소비로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금리까지 인하시키는 게 그 외부 시차로 해가지고 다음에 나타나봐. 그럼 그 경제에 난리가 나는 거지. 물가가 막 하늘로 분들고 치솟는 거지. 그래서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경기 과열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도 있고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음에 어떻게 될지 미리미리 예측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한다.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거기가 많아. 이런 방법이다 저런 방법이다 얘기가 많아. 프리드먼이 특정한 정책 목표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올해 물가 상승률 3% 이상 안 올라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물가가 1% 2% 올라도 사람들이 괜찮아 3%까지만 올린다고 했으니까 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요를 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상승률이 불안 심리가 진정되는데 물가가 안정이 됐어. 국가 입장에서 뭘 해야 돼? 다시 낮춰요. 아니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증가되고 그럼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국가 입장에서 그렇다고 계속 경기를 침체시켜놓을 수는 없잖아. 물가 상승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민간이 뭐야 이 새끼들 3%까지만 저기 한다더니 왜 3%가 넘지? 이런 비일관성을 인지해버렸어. 그럼 중앙은행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이 훼손되는 거지.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 중앙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 계속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뭘 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은 되라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물가가 3%가 넘었어. 물가 상승이.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 의도해서 이런 건지 아닌지 우리 입장에서 알아 몰라.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워. 중앙은행이 그렇다고 너는 왜 준칙 안 지켜? 이렇게 강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는 어쨌든 우리는 신축적으로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해야 돼. 이 경제 자체가 플렉서블한 앤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경직돼가지고 저기를 할 수가 있겠어? 엄격한 실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지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며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 자,
코로나가 터졌어. 자영업자들 다 망해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준칙주의가 뭐가 우리가 금리를 이 정도로 해놓도록 만약에 뭐 정해놨어. 우리는 물가 상승이 이 정도까지만 돼도 할 거야 라고 했어.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 사람들이 갑자기 마스크를 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스크 값이 어떻게 돼? 올라요. 올라가. 만약에 그 가격이 뭐 얼마를 넘었어.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아닌데 이거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개입해. 그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준칙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라고 재량주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중앙은행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금리를 활용을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율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진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상승을 시키거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대출 감소,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겠지. 신용공급의 축소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키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게 얘네가 하는 일이야. 자, 왜 이렇게 기냐? 이게 모의고사에서 한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페이지였어요. 2페이지였어. 근데 이렇게 나눠보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 연습시키죠.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이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 자, 미시가 뭐야? 미시인가 보고 거시는 거야. 둘 다. 어? 그럼 줄임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 결혼 안 한 사람 말하는 거. 미시. 야, 그거 그럼 아니? 미스 아니냐? 아 그래요? 미시. 영어 미세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스랑 미세스랑 합쳐서 미즈라고 하잖아. 미시? 미시는 현미경 할 때 미자야. 아. 작게 본다. 거시는 클 클 거자야. 크게 본다. 얘는 나무를 보는 거고 얘는 숲을 보는 애야. 오케이? 그래서 미시 건전성 애들은 미시 건전성 정책은 이렇게 만약에 은행이 5개가 있어. 그러면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은 아니야. 돈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지는 못해. 생산하는 걸 무언가를 살 뿐이지.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가격의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인 시장 가설, 이 두 가지에서 기인을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넣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은행이 5개야. 그치? 자, 얘가 건전성을 우리가 100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이번에 얘네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 은행만 조금 저기 한 50 정도 나왔어. 얘는 조금 불안해. 근데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이 80%가 멀쩡한 거야. 그치? 이 정도면 괜찮아. 그치? 이게 미시야. 그래가지고 은행한테 뭘 하라 그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라 그래. 자, 은행도 기업이란 말이야. 기업은 뭘로 돌아가? 돈으로 돌아가. 그치? 돈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으로 사업하면 바보라는 말이 있어.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치? 자, 은행을 세웠어. 은행을 세웠는데 만약 은행을 세우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만약에 10만 원은 내 돈이고 90만 원을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100만 원을 전부 다 대출을 해줬다고 쳤을 때 나는 갑자기 100만 원을 전부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난 10만 원은 내놓을 수 있겠지. 내 돈이니까. 근데 나머지 90만 원은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최저 자기 자본을 몇 프로까지? 최소한 20%까지는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게 최저 자기 자본 하나냐? 지금은 뭐 건전성은 실질적으로는 8% 이내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이 돈 가지고 있어. 라고 이 돈 가지고 저기 그 영업해. 라고 얘기하는 걸 최저 자기 자본 규제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자, 금융 안정 최저 자기 자본 했으니까 은행은 멀쩡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 하락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는 멀쩡해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원적으로 접근을 했어.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루트로.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언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다 나가리 났단 말이야.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뭐야? 자성이요? 자석. 자성이 일어났어요 요즘 갑자기? 자기 힘. 자성. 성찰이 일어났어. 그쵸. 반성. 자성찰. 그치. 자성찰이 일어났어.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이야기했어. 자, 우리도 비슷하지? 재난지원금 겁나게 뿌려졌단 말이야. 물가가 어떻게 됐어? 가격이 올랐어. 겁나게 올랐지.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을 훼손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 금융회사의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다. 자, 은행이 5개가 있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뭐냐? 이름 뭐냐? 진동기. 아니 그 그룹 이름 뭐냐? 미라클인데. 미라클 말고. 순양. 순양. 만약에 순양그룹 다 순양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쳐봐. 그래서 은행 1을 세웠어. 물론 그 우리나라 사기업 은행은 못해. 은행 1을 세웠어. 진짜요? 아니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비로. 우리나라 사기업은 은행을 그 금융그룹을 저기 못한다고. 오. 4천원 가능하겠지. 보험만 내고 은행은 못해.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을 세웠어. 자, 은행을 세우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자, 근데 최저 자기자본 제도는 20만 원이었잖아. 그치? 나 20만 원만 남기고 얘네한테 80만 원을 저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자기자본 20만 원에 80만 원. 얘네도 이렇게 했겠지. 또 얘네도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80만 원, 20만 원, 80만 투자를 원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돈으로 묶여 있는 거야 지금. 아. 만약에 이 은행이 망했어.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그치? 서로서로 엉켜있구나. 그치? 이 은행만 망했어. 그래도 다 같이 망한다. 왜? 채권 회수가 안 돈이 되니까. 안 되니까. 채권 회수가. 채권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그치? 아까 전에 5개니까 우리 80%는 멀쩡해. 하나는 저기니까 라고 생각했던 게 막상 이렇게 금융 안정의 새로운 금융회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금융 안전의 요인이 되면서 이게 불가능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전체로 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어. 그래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이구나. 그래서 거시 건전성을 플러스 시킨 거야. 금융 감독 정책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금융권, 하한 자본, 플러스 금융그룹을 묶어서 보자. 묶어서 봐야 된다. 이런 게 추가되는 그런 거시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이거를 우리는 다 컨트롤해야 돼 라는 걸로 견해가 바뀐 거지.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코로나 이후로 세계가 망가지지 않는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그나마 2009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이야. 만약에 9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뭐 그 위너 브라더스인가? 리먼 브라더스. 네. 리먼 브라더스 그때 다 망했잖아. 그때 금융 위기 안 오고 그때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면 코로나 터지고 아마 다 망했을 거야. 좀 대책이 세워졌었나 보다.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기였으니까 자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물론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점점 더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은 강해지고 있는 거지. 거시 건전성이란 그래서 뭐냐? 개별 금융회사 아까 전에 금융회사 1, 회사 2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 그러니까 전체로 다 봐야 돼.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망하지 않겠다라는 게 건전성이야.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야? 자, 은행 5개가 얘도 건전해, 얘도 건전해, 얘도 건전해, 얘도 건전해, 얘도 건전해. 자, 미시 건전성이 건전해. 미시로 봤을 때. 그럼 얘가 얘네들이 1, 2, 3, 4, 5번이 다 건전하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금융 시스템 자체가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얘네들이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채권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다 멀쩡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가 망가지면 싹 다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보증하지 못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는 거야? 아닌데? 네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미시 거시 자, 미시는 하나하나. 얘 나무 하나잖아? 은행 하나 1, 2, 3, 4, 5번을 보는 거고 그치? 얘는 그냥 통으로 보는 거야. 아 네. 금융 자체 통으로 보는 거야. 미시 건전성은 은행 1 하나, 은행 2 하나 이거 말하는 거고 거시는 은행 1, 2, 3, 4, 5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치?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1번 건전해, 2번 건전해, 3번 건전해, 4번 건전해, 5번 건전해. 그러니까 전체가 건전해. 이게 될 수가 없다. 오케이? 1, 2, 3, 4, 5 따로따로 봤을 때는 건전하지만 합쳐서 봤을 땐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저 말이에요. 미시 건전성은 거시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미시는 건전할 수 있어도 거시는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치? 그 말이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게 구성의 오류야. 이거랑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거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게 구성의 오류인데 이거 논리학이니까 갖다 버리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 얘도 예방이야.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은 사고가 난 후에 그 컨트롤 하려면 그거는 거의 망한 거지. 힘들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근데 얘는 시스템 위험 요인을 보고 미시는 이거 하나하나의 하한 자본 이런 위험 요인을 본다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서 엄청들 많이 틀렸어. 와, 말이 이거 헷갈리긴 하네.
나는 처음 듣는 말들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거시 안정성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기 변동, 금융 시스템 그런 다 컨트롤하는 정책성의 도움이 필요해. 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가 순응성을 가져. 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출 은행들이 뭐 하고 싶어해? 호황 돈 벌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은행은 대출. 대출을 금리를 줘야지. 올린다. 대출을 해줘야지. 금리 올리는 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그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야 금리가 막 높아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가면 쓸모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리고 싶어해.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이 더 급등을 한단 말이야. 이는 다시 더 경기를 과열시키는 일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정말 알겠어? 네. 잠깐. 자, 경기가 호황이야. 네. 사람들이 뭘 많이 해? 소비. 소비를 많이 하지.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써. 이때는 은행도 뭘 하고 싶어? 돈을 벌고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금리를 올려. 대출을 받아야 금리 돼. 그러니까 전에 금리를- 대출부터. 그치? 은행도 아니 지금 상황이잖아.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해. 지금 경기가 호황. 그러니까 호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전에 호황이었어. 아니야, 호황이 아니고 가짜 호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망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망한 거라고. 아, 지금 경기 가스라이팅. 호황이라서 지금 왜 뭐지? 은행도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해. 왜야? 돈 벌어야 그래요?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으니까 이때 막 뿌려야 사람들이 이 돈도 쓸 거 아니야. 근데 은행이 대출을 저기 하면은 소비가 더 늘어나. 그러면은 경기가 더 과열되지. 경기가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미친 듯이 올라가겠지. 그치? 그럼 경기가 물가는 과열된다는 게 물가가 올라가죠. 완전 오른다는 거지. 그치.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자, 그러면은 과열시키는 반면 불안일 때는 반대야.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은행도 이미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봐야 금리 낮게 해야 그나마 팔릴까 말까 한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은행도 이 시기에는 대출 별로 안 하고 싶어. 그치? 그러면은 가뜩이나 돈 없는데 은행도 돈을 안 푸니까 경기는 더 하락세야. 그러니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걸 얘기해. 정책 당국이 경기가 호황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자기 자본 하나 있었잖아. 자기 자본 하나 있었잖아. 니네 최소한 이만큼은 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자기 자본 하나에 아까 전에 20만 원이 최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야, 지금 호황이니까 니네 30만 원 추가라 하고 나머지 50만 원만 대출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은행은 나머지 30만 원 대출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벌잖아. 네. 은행은 짜증나겠지. 그 대신에 저기 때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정책 당국이 다시 얘기를 해. 야, 니네 호황일 때 30만 원 더 쌓아둔 거 있잖아. 그거 지금 풀어.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러면은 은행은 어쨌든 쌓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거 풀어야지. 대출 금리를 낮게 해서라도 풀어야지. 그치? 그래서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신용 팽창을 억제시켰다가 이때 적립된 완충 자본은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돌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나름 노력을 하네. 그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게 못 잡혔지. 알겠어? 아, 이게 경제구나. 내일 저는 까먹을 수 괜찮아. 내가 고3들 해보니까 최소한 한 5번 이상은 해야 기억을 해. 네. 이전에는 자기는 이걸 했다는 것도 또 자기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이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는 이 내용이 거의 기본이야.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하는 거야. 나는 뒤에 경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했는데 한 지문이 나오는 게 긴 거였네. 한참.
노하느라 재밌었어. 어제 성수가